한 블루투스 통신 방식으로 외부에서 또는 이동을 하면서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선이 없이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그쪽으로 집중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게 첫 번째 하나. 두 번째, 지금까지 역대 최고로 좋은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만들자. 그리고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프리비전스 김도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요청하시고 기대하셨던 그 리뷰를 하는 시간입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청하셨던 이 보스에서 새로 나온 QC 울트라, 보스의 quiet comfort 울트라 버전의 새로 나온 2023년 새로 나온 노이즈 캔슬링 블루투스 헤드폰의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과거에 제가 HP 700HP라는 모델을 했었는데요. 700HP 모델의 후속작이라고 나왔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quiet comfort라는 게 또 있었잖아요. 예, 그 버전에서 그 다음 버전인데, 원래는 그 quiet comfort가 700HP보다 아래 등급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새로 나온 이 울트라는 quiet comfort인데 700HP 윗모델로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청음을 했을 때 확실히 그 700HP도 굉장히 좋은 헤드폰이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성능이 위로 올라가 있는 제품은 확실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HP700, 그러니까 700HP는 같은 모델군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런 비슷한 류가 나오면 제가 똑같은 거에서 마크2, 마크3, 뭐 마크4 이렇게 나가게 되면 그 전에 했던 장점과 단점을 갖다 놓고선 거기서 뭐가 바뀌었는지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거는 비슷한 제품군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모델명이 다르기 때문에 700HP에서 그 다음 차기로 가는 거에서 그때의 장점과 단점을 놓고는 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리뷰한 지 꽤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꽤 오래됐고 2023년 기준으로 해서 콰이어 컴포트 QC 모델 QC 울트라로 새로운 특징과 장단점을 갖다가 적어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그럼 들어볼까요? 자, 특징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블루투스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입니다. 무선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추가된 기능은 이머시브, 그러니까 몰입도를 향상시켜주는 기능. 최근에 많이 쓰고 있죠. 애플이 먼저 시작은 했지만 그러고 나서는 많은 경쟁사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몰입감을 조금 더 줄 수 있게 하는 기능. 뭐냐면 소리가 바로 여기서 왼쪽 오른쪽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앞에 스피커에서 소리 나오는 듯하게 음상을 조금 앞쪽으로 빼서 앞에서 소리가 나는 듯한 느낌을 주고, 고개를 돌릴 경우에는 그 헤드 트래킹에 맞춰서 앞쪽에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소리가 여기 있는 걸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능까지 추가가 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보스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노이즈 캔슬링의 레벨을 0부터 10까지, 그러니까 총 11단계로 레벨을 조정할 수가 있고요. 이게 11단계 레벨을 조정하는데 노이즈 캔슬링을 10단계로 해놓게 되면 완전 100%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것이고, 5 정도를 놓게 되면 노이즈 캔슬링을 끈 것도 아니고 킨 것도 아닌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0으로 가게 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 트랜스페런트 모드, 또는 밖에 있는 소리를 듣는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0에 놓게 되면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이 완벽하게 되는 것이고, 10에 놓게 되면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거예요. 노이즈 캔슬링을 끄거나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을 끄는 기능은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요거는 그 전에 있던 모델도 똑같아요. 보스는 아예 그 노선을 딱 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이즈 캔슬링을 끄는 기능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용을 하게 되면 노이즈 캔슬링이 10이냐 0이냐, 0일 경우는 주변 소리 듣기 기능, 10일 경우에는 노이즈 캔슬링. 그래서 거기에 내가 편안한 위치를 0부터 10까지의 11단계에서 내가 가장 듣기 편안한 위치를 찾아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프리셋으로 넣어놓을 수가 있고요. 그 프리셋을 여러분들이 이름을 정해서 커스텀에다가 넣어놓고 스위치를 누를 때 항상 그 일정한 것만 불러내는 게 아니라 그 스위치에 어사인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레벨에 원하는 설정 값을 집어넣어서 불러낼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와 있는 경쟁하고 있는 다른 제품들이 포기한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그 포기한 기능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뭘까요? 접힙니다. 네, 경쟁하는 제품이 이 접히는 기능을 포기를 다들 하고 있죠. 예, 왜 포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포기를 하고 있는 거 접힙니다. 접히는 기능이 그대로
있고요. 35mm의 다이나믹 드라이버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가 무려 1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이크가 무려 12개가 들어가서 노이즈 캔슬링을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을 가능한 한 자연스럽게 하면서 통화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12개를 썼다고 합니다. 통화 품질도 뒤에 나오니까 한번 직접 들어보시고 평가해 주십시오. 블루투스는 5.3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SBC와 AAC 코덱 그리고 aptX 어댑티브까지 사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LDAC은 되지 않습니다. LDAC은 되지 않습니다. 멀티 포인트가 되고요. 멀티 포인트 시에는 2기기만 붙여서 2기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 앱이 있습니다. 앱은 기존에 있던 보스 앱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고, 이 보스 앱을 사용을 했을 때에 안에 들어 디테일하게 만질 수 있고 EQ 조정도 가능하고요. 세팅도 가능합니다. 제가 튜닝 값도 뒤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시간은 24시간입니다. 경쟁하는 제품에 비해서 조금 시간이 짧습니다. 짧은 이유는 뭘까요? 배터리가 조금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항상 주변 소리 듣기 기능과 노이즈 캔슬링이 함께 돌아가고 있기 때문일까요? 아마도 그 두 기능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용 시간이 조금 짧은 거, 경쟁 제품보다 조금 짧은 것 같습니다. 무게는 굉장히 가볍습니다. 200g입니다. 그래서 경쟁하는 제품 중에서는 가장 가벼운 형태, 200g의 아주 가벼운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컬러는 총 3컬러로 알고 있습니다. 골드빛이 나는 거, 백색빛이 나는 거, 그 다음에 블랙 형태, 이렇게 해서 총 3컬러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시세는 지금 제가 조사한 바는 이 정도가 나오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장점과 단점 들어가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뽑은 첫 번째 장점입니다. 첫 번째 장점은요, 깔끔한 외형입니다. 생각보다 작고 깔끔한 외형, 그리고 특히 이 라운드 쉐이프가 계란형으로 생겼기 때문에 착용을 했을 때 좀 몸에 이렇게 딱 바짝 붙어 있는 형태, 떠 있지 않고 몸에 좀 바짝 붙어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착용감 자체가, 그래서 이게 약간 좀 뭐라 그러지, 이렇게 붕 떠 있는 듯한 외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성들도 조금 좋아할 것 같고, 머리에 붕 떠서 있는 그런 형태가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이렇게 착 달라붙는 형태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렇다면 머리 큰 사람들은 못 쓰는 거 아닙니까? 저도 머리 크고요. 저도 60호 정도가 되니까 크고요. 저희 직원도 머리 크고 키가 저보다 훨씬 큰 친구 있습니다. 그 친구도 착용이 됩니다. 착용이 되고 저도 착용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캐링 케이스가 경쟁하고 있는 제품들이 점점 캐링 케이스가 커지고 있는데, 얘는 캐링 케이스를 조금 더 줄인 듯한 느낌입니다. 이전 거보다, 또는 이전 거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작아진 듯한 느낌이에요. 지금 최근에 봤던 경쟁하는 제품들 중에서는 가장 작은 캐링 케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보이신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접힐 수 있도록 했으니까. 접힐 수 있도록 했고, 접히는 게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이렇게 작게 접히는 형태, 이렇게 작게 접히는 형태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원래 그 형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캐링 케이스가 오히려 더 작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놓고 보시면 알겠죠. 캐링 케이스가 더 작아진 것 같아요. 컴팩트하고 가방에 더 잘 들어가서 저도 갖고 다니면서 한번 들어봤는데 괜찮아요. 오히려 캐링 케이스 좀 작아진 느낌이어서 2023년 기준에서는 오히려 이게 장점에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장점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요, 뭐니 해도 동급에 싸우고 있는, 경쟁하고 있는 제품들에 비해서 가장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A사 같은 경우는 가장 무거운 무게를 갖고 있고요. 일본의 S사 같은 경우도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지만 얘보다는 무겁습니다. 그렇게 그 정도로 200g의 아주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그래서 좋은 착용감, 무겁지 않고 머리를 이렇게 하는데 부담이 전혀 없는 그런 착용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얘 오벌 쉐입이라고 하죠. 약간의 타원형 쉐입, 약간의 타원형 쉐입입니다. 경쟁사들도 다 타원형이에요. 이렇게 타원형이에요. 그래서 귓볼이 크거나 귀가 좀 크신 분들은 여기서 약간 오버될 수가 있어요. 약간 오버될 수 있다는 거는 참고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거는 단점이나 장점이나 놓기도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대부분 요새 제품들이 이런 형태를 다 띄고 있어요. 거의 다 크기가 비슷해요. 거의 다 크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소리에 대한 부분을 천천히 들어가면서 장점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적인 걸로는 첫 번째는
이번에 몰입형 오디오가 적용이 됐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특징에 잠깐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몰입형 오디오, 이머시브라고 하죠. 이머시브인데 이 이머시브를 기가 막히게 처음 만들고 기가 막히게 잘하고 펌웨어를 업데이트할 때마다 훨씬 더 개선된 몰입형 오디오를 만들어주는 제품. 네, 약간 압도적인 선두로 가 있는 미국의 A사입니다. 예, 미국의 A사 제품은 이 이머시브는 진짜 기가 막히게 해놨습니다.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머시브 부분에서는 진짜 미국의 A사가 너무 잘하는구나. 이머시브를 쫓아가려고 많은 경쟁사들이 이머시브 기능을 넣은 그런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제품들이 있었는데 템포가 한 템포씩 느려. 고개를 돌리거나 이머시브를 동작시키고 약간 이렇게 헤드 트래킹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바로바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조금 뒤늦게 막 쫓아오고, 이머시브도 음상이 앞에 딱 가면서 앞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약간 뭐라고 하지? 공간감은 커졌는데 앞쪽에 소리가 있다는 느낌은 조금 적은.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워서 미국의 A사를 따라가려면 좀 경쟁사들은 아직 멀었구나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미국의 A사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경쟁하는 모든 제품 중에서는 지금 현재까지 제가 들어본 헤드폰 중에 이머시브 기능이 되는 헤드폰 중에서는 가장 밸런스를 잘 맞춰놨습니다. 예, 이머시브가 적당하게 앞에 가서 적당하게 스피커가 여기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헤드 트래킹을 했을 때 다음으로 헤드 트래킹이 잘 쫓아오더라고요. 물론 그 헤드 트래킹이 빠르게 동작하지는 않지만 약간 한 템포씩 늦지만 고개를 천천히 일반적인 속도로 움직인다면 그걸 잘 쫓아가요. 그래도 비A사 제품 중에서는 단연 뛰어난 이머시브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소리적인 면에서 제가 뽑은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압도적인 1등인 것 같습니다. A사 포함이라고 해야지 맞을 것 같아요. 제가 A사 제품을 쓰고 있고 A사 제품을 쓰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제가 출장을 갈 때는 보스의 700HP를 가지고 갑니다. 왜냐하면 실제 비행기상에서 썼을 때의 가장 노이즈 캔슬링을 편안하게 잘하면서 귀 눌림 현상이 현실적으로 적은 제품은 보스의 이전 모델인 700HP였어요. 그래서 애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비행기 타고 어디 간다고 하면 700HP를 가지고 갔었습니다. A사는 뭐가 문제냐면 패브릭으로 되어 있잖아요. 패브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가 공기가 뜰 때가 있어요. 예, 고개를 살짝 움직이거나 이 헤드레스트에 살짝 기댈 때 공기가 이렇게 살짝 뜨는 순간에 여기로 노이즈가 확 들어와요. 노이즈가 확 들어오면서 노이즈 캔슬링이 조금 잘 안 되는. 그러니까 헤드레스트에 머리를 기댈 수가 없는 거죠. 헤드레스트에 머리를 기대면 노이즈 캔슬링 한쪽이 갑자기 틀어지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공기가 새서 그런 거죠. 공기가 새서 그런 게 있어서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비행기를 탈 때에는 700HP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700HP보다 훨씬 뛰어난 노이즈 캔슬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Ladies and gentlemen, the main catheter has been closed. Please discontinue the use of all cellular phones. In command today is Captain Brett, assisted by First Officer Tom. My name is Judy back here, and Flight Attendant Adam up front will be assisting you in the cabin this afternoon. In preparation for departure, be sure all carry-on items are stowed underneath the seat or hand overhead bin, and on all seat backs tray tables in the upright and locked position. Because of our interest in safety, 저는 감히 얘기하겠습니다. A사 나와. A사 나와. 어디서 나와. 나랑 노이즈 캔슬링 붙어. 네, A사 나와서 한번 붙어봐야 됩니다. 붙어보십시오. 붙어보면 오호, A사 내가 이기겠는데 할 만한 수준의 노이즈 캔슬링. 노이즈 캔슬링에서 정말 잘하고 있는 회사 또 딴 것도 있잖아요. 걔네 긴장해야 됩니다. 긴장해야 돼요. 두 개를 제가 비교하는 영상 나중에 찍겠지만 긴장해야 됩니다.
너무 노이즈 캔슬링을 잘해요. 예, 너무 노이즈 캔슬링 잘해서 물론 뭐 귀 눌림 현상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조금 있어요. 예, 조금 뭐 노이즈 캔슬링 세다 보면 항상 다 있는 건데 좀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박수를 칠 만큼 네 장점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마이크를 12개를 쓰는 이유를 알겠어요. 노이즈 캔슬링도 잘하려고 했었고 주변 소리 듣기 기능도 정말 자연스럽게 잘하려고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어폰이 아무리 좋아도요. 덱에서 소리를 엉망으로 만들어내면 엉망인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garbage in, garbage out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희들은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중간에 오디오 장비의 중간에 무엇이든 하나가 쓰레기가 들어가면 무조건 결과는 쓰레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음원을 신경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원 자체가 안 좋은 쓰레기 음원이다. 그러면 뒤에 있는 게 아무리 수백 수천만 원짜리라도 쓰레기가 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했던 MP3와 같은 음질이 깨져 있어. 손실형이야. MP3 128K 같은 경우는 들으면 그냥 알아요. 들으면 알 정도로 고음이 깨져 있어요. 고음의 손실이 많아요. 그걸 갖다가 처음부터 재생을 해. 근데 그 뒤에 있는 덱이 막 이것도 미국의 A사 나와. 진짜 정말 자연스럽기는 해요. 미국의 A사가 정말 자연스럽긴 한데 미국의 A사 것도 좀 들어보면 살짝 고음에서 살짝 거친 게 있어요.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이 너무나 자연스럽지만 어느 정도 고음에서는 살짝 인위적으로 고음이 살짝 거칠게 앞으로 나오는 게 있어서 자연스럽지만 약간 거칠다라고 할 것 같은데 이번에 이 울트라는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은 진짜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솔직히 너무 자연스럽게 잘 뽑았어요. 주변 소리 듣기 기능으로서는 원탑을 줘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고음의 처리 부분이 훨씬 자연스러워요. 물론 A에 비해서는 오디오 레벨이 아주 살짝 작아요. 한 2dB 정도, 조금 작은 듯한 느낌이죠. 2에서 3dB 정도 작은 느낌이 있는데 그 볼륨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그 정도 소리 작은 거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할 정도의 수준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로 듣는 음역대역 100Hz에서 한 10kHz까지의 주로 듣는 음역대역의 튜닝은 진짜 거의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잘 잡아놨어요. 이거는 제가 듣고선 깜짝 놀랐어요. 이거 제가 노이즈 캔슬링과 주변 소리 듣기 기능 딱 듣고 야 이거 리뷰해야 된다. 요게 딱 나왔던 그런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장점에 딱 놓도록 하고요. 이제부터는 뭐 음질에 관련된 거 얘기를 할게요. 들었을 때의 느낌에서 딱 와닿은 건 뭐냐, 보스만의 특유의 음색이 있으면서 기존의 제품보다 밸런스를 조금 더 잘 잡으려고 했어요. 어디에서? 중음에서부터 고음까지 그 밸런스를 조금 더 잘 잡으려고 했습니다. 한번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Russet brandy in a diamond glass. Oh, the shark, babe, has such teeth, dear. Oh yeah, like this. Check it. Hey yo, rock you, I got you. True that. Now who that? Where you at? Right. Paris 1956, number 9 Rue Gillicourt. Thanks to you. 물론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어폰이나 유튜브 환경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이 소리를 잘 전달할 수는 없지만 과거에 있던 모델하고 들어봤을 때 딱 느낌이 뭐냐면 보스의 색깔은 잘 살렸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중역에서부터 고역까지는 그 톤 밸런스를 잘 조정을 하려고 노력했구나라는 게 들렸어요. 그래서 이런 노력이 조금 잘 보여서 이 부분 정말 인정 안 할 수가 없다. 보스는 보스다라는 게 돼서 장점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스 이번 거 아까 조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음이 유달리 특이합니다. 뭐 특이하다기보다는 원래 보스의 저음 어떤 저음이죠? 깊으면서 부드러운 저음,
딥저음이 있으면서 부드러운 저음을 가지고 있어요. 보스의 특유죠. 약간 전매 특허 같은 그 저음이 있어요. 박시한 저음이라기보다는 약간 깊으면서 부드러운 저음을 가지고 있는 게 보스의 특징인데 그 저음이 그대로 잘 살려 있어서 특유의 보스 사운드를 잘 만들었다. 그 부분도 장점에 놓고요. 이 같은 저음에 대한 건데 그 영화를 볼 때 폭탄 터지거나 이런 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딥저음 50Hz 이하의 딥저음에서 귓볼이 떨리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귓볼이 떨리는 듯한 느낌. 이걸 확인하려고 제가 사인 톤을 쏘고 50Hz 밑으로 쭉 내려가서 볼륨을 쭉 올렸더니 귓볼이 드르륵 떨더라고요. 귓볼이 떠는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딥저음 표현이 굉장히 뛰어나게 잘 돼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리적인 장점은요. 이전의 700HP보다는 조금 더 해상도가 올라간 듯한 느낌. 물론 그 전에 있는 700HP도 블루투스 무선 헤드폰 중에서는 해상도가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는데 그 해상도가 조금 더 개선돼서 조금 더 나아진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동급의 제품들 중에서는 좋은 해상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마지막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단점이 없을까요? 네, 단점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뽑은 첫 번째 단점입니다. 이 단점은 과거에 700HP에도 있던 단점이에요. 뭐냐면 아까 특징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던 노이즈 캔슬링을 끄는 기능이 없어요. 노이즈 캔슬링이나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을 끄는 기능이 아예 없습니다. 애매하게 5단계에 놔야 돼요. 애매하게 5단계에 놓게 되면 이게 끈 건가? 킨 건가? 모르는 이 주변 소리 듣기 기능도 반만 동작하고 노이즈 캔슬링도 반만 동작하는 그 단계에 놔야지 노이즈 캔슬링을 킨 것도 아니고 끈 것도 아닌 그런 애매한 소리가 됩니다. 요거는 변하지 않았어요. 보스에서는 바꿀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음악 들을 때는 노이즈 캔슬링 좀 끄고 주변 소리 듣기 기능 좀 끄고 음악만 듣고 싶었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점. 그거는 아쉬워서 기존하고도 똑같아서 아쉬워서 첫 번째 단점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요. 유선 연결에서의 것인데 그게 유선 연결에 대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유선 연결을 하게 되면 볼륨이 자체 볼륨 제어를 먹은 상태에서 볼륨 조절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유선 입력은 반드시 헤드폰의 DSP 안에 있는 프로세서를 다 통과한 소리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블루투스에서 여러분들이 볼륨을 한 절반 정도로 낮춰놓고 쓰고 있었어요. 만약에 블루투스 절반 정도 낮춰놓은 상태에서 쓰고 있다가 유선을 연결하게 되면 볼륨이 절반 정도 낮춰진 상태에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플레이어에서 DAP에서 레벨을 굉장히 많이 올려야지 조금 뭐라 그러지? 크게도 아니고 어느 정도 들릴 정도의 레벨로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유선을 연결하더라도 안에 있는 프로세서를 다 통과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끌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해봤어요. 꺼지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냥 꺼지게 만든 상태에서 유선을 딱 꼽으면 소리가 안 납니다. 아예 소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 헤드폰을 끈 상태에서 꼽으면 아예 소리가 나지 않고 아무런 게 없습니다. 이게 또 다른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유선을 꼽게 되면 볼륨 제어가 DSP에서 돼 있는 상태에서 DSP를 반드시 이 안에 있는 프로세서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게 또 하나의 단점이면서 또 하나는 전원을 다 끈 상태에서 연결하게 되면 바이패스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배터리를 다 쓴 상태에서 비행기에 타서 비행기의 인포테인먼트에 꼽아서 비행기 안에서 음악이나 앞에 나오는 영화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배터리가 없는 상태에서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물론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USB-C로 해서 앞에 요새 비행기에 다 충전 포트 있으니까 충전 포트 꼽으면 충전하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충전을 꼽는 순간에 모든 기능이 꺼집니다. USB-C 포트로 충전을 하는 순간에 아무것도 되지 않고요. USB를 통한 오디오도 전송되지 않습니다. 요게 또 단점이에요. USB를 통한 오디오가 이게 뒤에 나와야 될 단점인데 아무튼 먼저 나와버렸어. USB를 꼽아서 충전하면서 들으면 되지 않습니까? USB를 꼽는 순간에 다 끊어져요. 다 끊어지고 충전 모드로 들어가고 오디오가 되지 않습니다. 유선도 되지 않고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단점이에요. 예, 그게 단점이고요.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유선이 꼽혀 있잖아요.
유선이 꼽혀 있으면 연결돼 있던 블루투스가 끊어집니다. 연결돼 있던 블루투스가 끊어지면 뭐가 안 될까요? 블루투스에서 앱으로 제어가 안 됩니다. 앱으로 노이즈 캔슬링을 키거나 끄거나 뭐 하는 것들이 EQ를 조정하거나 하는 것들이 되지 않습니다. 유선 상태에서 들었던 기억을 더듬어서 EQ를 좀 만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유선을 딱 꼽는 순간에 블루투스는 끊어지고 유선만 연결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요거는 경쟁하는 제품에 비해서 이런 거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 요거는 좀 많이 아쉬웠어요. 하는데 저도 테스트하는데 불편했어요. 자꾸 뺐다 꼽다 이거 왜 안 돼? 왜 안 돼? 계속 왜 안 돼? 왜 안 돼? 그러니까 유선에 대해서 되게 좀 아쉬워요. 멀티 포인트도 사실 2개밖에 되지 않잖아요. 2기기에서의 멀티 포인트밖에 되지 않는 것도 아쉬운데, 그런데 유선을 하면서도 안 되는 것도 아쉽고, 그런데 USB-C를 꼽았을 때 USB-C로 오디오가 전송 안 되는 것도 아쉬운데, 적어도 그렇다면 충전 모드가 들어갔을 때 기본 동작은 해야 되는데 기본 동작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USB를 딱 꼽는 순간에 동작이 안 돼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켜져 있는 상태거든요. 다시 한번 혹시 모르니까. 네, 안 돼요. 이게 꺼진 상태예요. 아무것도 안 돼요. 이때는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충전 모드 들어갔어요. 충전 모드, 노랗게 충전 모드 들어갔어요. 충전 모드 들어간 상태에서 유선 연결하고, 그렇죠? 배터리가 없다. 충전 모드 들어갔다. 유선 연결했다. 그래서 인포테인먼트나 내가 갖고 있는 DAP로 음악을 듣겠다 라고 해서 음악을 틀면, 네, 볼륨을 맥스로 해도 아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빼면, 그리고 전원을 켜줘야 돼요. 네, 전원을 켜줘야지 전원 켜지는 소리 났고, 나와요. 나오는데 볼륨이 지금 엄청나게 높게 해놨거든요. 충분하게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볼륨으로 여러분들이 올려야 돼요, 직접. 그러니까 유선을 처음에 연결하는 순간에는 중간 볼륨에 있어요. 중간보다 낮은 볼륨? 이게 기본 디폴트인지는 모르겠지만, 또는 블루투스로 들었을 때의 기본 볼륨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상태에서 유선을 꼽으면 여기서의 볼륨도 먹은 상태에서 자체 헤드폰에서의 볼륨이 먹어버리니까 내가 둘 중에 하나를 낮춰놓고 있으면 한쪽에서 아무리 크게 올려도 소리가 커지지 않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럴 필요까지 없거든요. 해놓고 나서 유선이 들어오면 유선 여기서 제어하면 되잖아요. 여기서 제어하면 되는 건데, 그리고 여기 볼륨을 그냥 최대로 해주면 되는 건데, 둘 다 볼륨이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실수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요. 그런 게 대부분 지금 유선 연결했을 때 생기는 문제고요. 마지막으로 아쉬운 게 하나가 있다면 프로세싱이 조금 걸려있는 소리라는 거예요. 요거를 제가 이 프로세싱이 조금 걸려있다는 걸 언제 알게 됐냐면, 이거를 들으면서 사인 톤을 갖고서 제가 한 장 훑거든요. 한 장 훑으면 13K 이상을 딱 넘어가는 순간에 알리아스 주파수가 생겨요. 그러니까 13K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한 2km나 3km대의 소리가 우르르 이렇게 하면서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원치 않은 주파수가 13K 이상에서부터, 아까 초고역이죠. 13K 이상에서 튀어나와서 2만 K까지 올라가도 그게 뭐 이렇게 나와요. 예,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현상이 왜 생기냐면, 뭐 안티 알리아스 필터가 없어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또는 EQ나 프로세싱이 조금 과하게 들어가면 이런 문제들이 가끔씩 나와요. 프로세싱 내에서 오류로 나옵니다. 요 13K 이상에서 약간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저는 약간 프로세싱이 조금 과하게 걸렸구나. EQ 튜닝을 위해서 조금 과한 프로세싱이 좀 들어가 있구나 라는 것을 조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완벽하게 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것이 제 마지막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장단점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 통합 품질도 한번 들어보셔야겠죠. 그래요. 통합 품질 한번 들어보시죠.
네, 지금은 통합품질 테스트 시간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소리는 이 카메라 위에 있는 마이크로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조용한 환경, 조용한 사무실에서 지금 보스의 QC, Quiet Comfort 울트라, QC 울트라 버전으로 통화를 하게 된다면 상대편에서 어떻게 들리게 되는지 이제 전환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듣고 있는 소리는 이 QC 울트라의 마이크 소리입니다. 이 QC 울트라 같은 경우는 12개의 마이크가 이 헤드폰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6개씩인지 몇 개씩인지 밝히고 있지 않지만 12개의 마이크를 통해서 주변 소리 듣기 기능, 노이즈 캔슬링,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 통화 품질에서도 좋은 품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합니다. 조용한 환경에서 통화를 한다면 상대편에는 아마도 이런 소리가 전달될 것입니다. 테스트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지금은 지하철과 같은 시끄러운 환경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런 시끄러운 환경에서 통화를 한다면 지금 현재 듣고 있는 거는 이 카메라 위에 있는 마이크로 여러분들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부터는 QC 울트라로 마이크를 전환해서 들려드릴 텐데 이런 시끄러운 환경에서 어떻게 소리가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소리는 이 보스의 QC 울트라 2023년도에 새로 나온 보스의 QC 울트라의 마이크 소리입니다. 12개의 마이크가 어떤 조화롭게 동작해서 소리를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렇게 시끄러운 환경, 지하철과 같은 시끄러운 환경에서 통화를 한다면 상대편 쪽에서는 아마도 이렇게 통화 품질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소리는 이 보스의 QC 울트라의 마이크 소리입니다. 테스트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통화 품질을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제가 그래서 보스에서 이번에 2023년도에 새로 나온 QC 울트라를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제가 느낀 바로서는요, 보스는 이걸 가지고 유선이나 아니면 USB-C를 통한 뭐 디지털 오디오를 듣거나 하는 그런 쪽으로 집중해서 만든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하게 제품군을 나눈 것 같아요. 이 QC 울트라는 이동형으로 블루투스나 무선으로, 블루투스죠. 이게 무선을 이용한 블루투스 통신 방식으로 외부에서 또는 이동을 하면서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선이 없이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그쪽으로 집중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게 첫 번째 하나. 두 번째, 지금까지 역대 최고로 좋은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만들자. 그리고 그 노이즈 캔슬링에서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을 활성화시켰을 때 가장 밸런스가 좋은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이 되도록 하자라는 요 세 가지를 지금까지 나온 애들 중에서는 가장 잘 하려고 노력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몇 개의 단점들이 있어요.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니 그거에 반대되는 어떤 다른 면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서 아쉽기는 하지만 선택과 집중을 굉장히 잘한 헤드폰인 것 같아요. 너 뭐 노이즈 캔슬링 원해? 이거야.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이 거의 자연스럽고 완벽하면서 노이즈 캔슬링 잘 되는 헤드폰 원해? 이거야. 그러면서 특유의 보스 사운드 원해? 야, 선택의 여지가 없네. 이거네. 요걸 원하는 거였어요. 뭐 게이밍 헤드폰으로 쓸 수 있습니까? 게임을 하면서 USB-C로 연결해서 디스코드 연결해서 친구들과 얘기하면서 나는 게이밍 헤드기어처럼 쓰면서 컴퓨터에서 쓸 수 있습니까? 그런 기능은 안 돼요. 그런 기능은 안 돼요. 컴퓨터하고 블루투스를 연결해서 쓸 수는 있겠죠. 쓸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 게임하면서 그렇게 시차 없이 자연스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쓸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예,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버린 것 같아요. 대신에 12개의 마이크로 가지고 노이즈 캔슬링 하나는 원탑 하자. 12개의 마이크를 가지고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은 원탑 하자. 그러면서도 이동할 때 쓰기 편하고 특유의 보스 사운드를 들려주자. 그 제품 나왔습니다. 그 제품이 바로 보스의 QC 울트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되는 리뷰였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나 제품에 대한 리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